안녕하세요. 시아버지의 막말로 인하여 밤잠 못 이루다가 여기라도 털어놓으면 나아질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시부모님은 재산이 꽤 많으시며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어제 10년 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주말 식사 도중 갑자기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저에게 너희에게 강남에 집을 못 사준 게 화가 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너희가 우리가 주는 돈을 꾸준히 받아서 강남에 집을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책이 바뀌고 강남 진입은 더 힘들어지고 마치 며느리인 제가 돈을 받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보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안 상황을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 초 제 직장이 강남이라 서울에 전세를 살다가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 직장이 멀다고 남편 회사 근처인 경기도로 이사를 하라고 적극 권유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워줄 분이 없고 남편은 시터 도움은 거절하여 저도 직장을 포기하고 남편 따라 남편 직장 근처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강남 타령을 하시길래 저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어머니가 남편 직장으로 이사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오게 된 거잖아요. 하니 말대답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사는 환경에 충분히 만족하며 남편의 월급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이 둘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강남집을 못 산 것에 대한 후회도 없으며 시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럽게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하여 저도 화가 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과 애착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지 않았고 결과 중심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성향이 강하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폭언을 듣고 자라서 부유한 가정이지만 늘 결핍이 많은 상태였고 남편은 저를 만나서 정서적으로 많이 채워진 느낌이라 본인의 가정에 더 애착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없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희생해주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클 정도로 시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고부관계는 점점 좋아지지 않았고 몇 달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방문하고 남편이 직접 시부모님에게 전화하며 저는 전화를 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괴로운 건지도 모르겠네요. 시아버지 말씀은 너희가 결혼하고 우리한테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신데 사실 저희는 결혼 초 매주 시댁 갔으며 큰아이 낳고까지는 주 1회 꼭 안부 전화 드렸고요. 효도까지 아니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느껴져 점점 멀어지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우리는 너희에게 못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많이 화가 나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어렵다고 표현하니 아들 말에 당황했는지 주춤하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자리에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사시라며 저는 충분히 받아줄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 너희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저는 기분이 안 좋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니 다시 점잖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현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줄 테니 그걸로 생활하고 남편 월급은 저금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추후 증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또 경제권으로 저희 가정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우는 사이에 남편에게 이 부분을 말을 하니 남편은 좋게 생각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자리로 가니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과 이전부터 거부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여서인지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또 돌변하셔서 분노하시며 아까 강남집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부모님께서 이사 가라고 해서 남편 회사 근처로 이사 갔다 라고 말한 부분에 너를 다시 보게 된다며 화를 내며 갑자기 이 새끼라는 표현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식을 이 새끼 저 새끼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시지만 저에게 분노하며 이놈아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며 중간에 흥분하며 말하는 상황에 욕도 하시길래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 제가 욕하지 마시라고 하니 더 흥분하며 내가 언제 욕했느냐며 새끼를 새끼라고 하지 하시더군요. 그건 애정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시며 더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괴로워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하고 아이들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상황의 말이 오갔지만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상대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눈을 바라보고 시아버지에게 제 의견을 말하니 너 눈을 너무 똑바로 쳐다본다. 시아버지 눈을 그렇게 똑바로 보는 며느리도 있냐? 앞으로는 눈 쳐다보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 당일 둘째가 5살인데 시댁으로 차량 이동 중 잠이 들어 잠에서 막 깨서 잠투정하느라 인사를 안 하니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인사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식사 도중 그 상황을 말씀하시며 저 새끼들은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버님, 아이들에게 새끼라는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 안 시켰겠어요? 아직 5살인데 자다 깨서 잠투정을 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어른이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인사가 쉽지 않아요. 조금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고 울면서 말씀드리니 앞으로 본인에게 말대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남편이 대화 조중 본인은 지금도 행복하다. 왜 이렇게 부모님께서 괴로워하시느냐. 이럴 때는 형제 있는 집이 부럽다고 말을 하니 시아버지가 너의 엄마는 몸이 엄청나게 약했고 너 낳고 43kg였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저에게 너는 몇 킬로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치욕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저에게 그 질문을 왜 하느냐고 말씀드리니 또 말대답한다고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시아버지에 대해 제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만 가득 찼습니다. 집에 오니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 저는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지 몸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서로 안 보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시부모님 2분 다 뵙기 싫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장기전으로 갈 때 남편이 너무 지쳐할까봐 찾아뵙는 의무만 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상생활은 되지만 동네 강아지보다 더 짓밟힌 느낌이라 평소 자존감 높은 저도 바닥을 치는 느낌이네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평생 강박적인 성격 및 시어머니의 본인의 예민함 때문에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남편 표현은 어머니가 그런 상황인 걸 아버지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아실 텐데 본인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며 아버지 본인이 지쳤으니 이제 저희에게 어머니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야기 도중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어머니에게 저희가 외국 여행을 간다고 남편이 말씀드리니 갑자기 저에게 전화하셔서 어떻게 여행 가는데 미리 상의 안 하고 며칠 전에 통보하고 가냐고 화를 심하게 내셔서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쌓인 거 서로 풀자고 하셔서 남편에게 전화로 주기적으로 본인 속상한 감정을 막 말 퍼부으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충격이 커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표현하셔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본인의 병이 제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남편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친정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스러워 남편과 서로 위로하며 잠들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저는 시부모님 재산 관심도 없고 저희끼리 소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되거든요. 그 재산으로 저희들을 쥐락펴락 하시려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싫으네요. 후기. 많은 조언과 따뜻한 말들 감사드려요. 마음이 좀 저도 진정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했네요. 어쨌든 갈등이 생기는 것이니 마음은 참 불편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솔직히 욕심도 하나도 없지만
행여나 제가 시부모님 돈 받아쓰게 된다면 어찌 될지 앞날이 너무 뻔히 그려지거든요. 인간 취급 못 받을 거예요. 능력 없는 것들이라는 소리나 들으면서. 이제 저나 아이들은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요. 어떤 경우도 찾아뵙지 않고 영 끊을 생각이며 중요한 도리는 남편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못마땅하셔서 남편과의 사이도 틀어진다면 남편까지도 연을 끊어야 하겠죠. 아이들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안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내 가족의 안전과 정서적인 울타리를 위협받았으니 내 자식은 제가 지켜야겠다 싶네요. 남편에게 연락 왔는데 아버지가 전화와서 지나가는 말로 미안하다고 하셨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나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 보는 게 맞다는 결론이 확고해졌어요. 모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노인네 평생 부인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하며 살다가 부인이 병이 생기니 며느리로 관역을 바꾼 겁니다. 한 달에 몇백씩 받다가 아들 며느리 암 걸립니다. 그 화를 손주들도 옆에서 봤다가 주눅이 들고요.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렇게 화내고 감정 풀어내는 사람들은 암 안 걸려요. 가슴에 쌓인 게 없어서요. 그러고는 나는 뒤끝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꼬투리 잡아서 억지 쓰면서 시원하게 화내고 돈 몇 푼 집어주고 평생 폼나게 살았군요. 말려들지 마시고 내가 물들지 않으려면 안 봐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이랑 시모한테 공격당하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나니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봐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로운 마음이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남편이랑 신우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신우가 성격이 센 편이고 선 넘는 행동으로 남편도 질려버렸고요. 신우가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 기분 생각하지도 않고 막 행동하는 편이라 남편이 늘 기분 상해하고요. 오지랖도 넓어서 참견도 많이 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니 저한테도 좀 함부로 대하는 편이라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화내고 싸우고는 했어요. 결국 둘이 싸우고 나서 안 본 지 1년이 넘었어요. 연락 안 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출산도 했고 잠 못 자가며 정신없이 아이 키우고 어느새 벌써 돌이 다 되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돌잔치를 하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돌잔치 할 때 너희 시누이한테 연락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니?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인 네가 연락을 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왜 시누이한테 연락을 안 하니? 네 남편이 안 한다고 너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 너 그거 도리를 다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겁나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이랑 틀어져서 연락을 안 하는 건데 제가 무턱대고 돌잔치에 초대할 수는 없죠. 이따가 저녁에 물어는 볼게요. 그런데 그이하고 신우의 문제를 제가 어찌할 수 없고 그이가 싫다 하면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 퇴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남편은 당연 싫다고 했고 자기가 시모랑 통화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시모는 제가 전화했어야지 남편이 했다고 말을 이상하게 전했다 뭐다 하면서 생뚱맞게 저한테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이 평생 안 볼 거라고 시모가 이렇게 중간 역할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말을 어찌 그렇게 하냐면서 또 저보고는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모랑 저랑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신우이가 듣더니 인간적인 기본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기본도 안 한다며 짝수 없다고 몰아가더군요. 전 신우랑 통화하기 싫었는데 자기가 전화 가로채더니 뭐라 퍼붓는데 짝수 없니 뭐니 막말을 들으니 저도 결국 언성 높였고 그렇게 몇 분 언쟁하다 제가 전화 끊어버렸어요.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잘못한 건가요? 제가 그럼 출산에서는 저 아기 낳았어요 또는 아기 100일이에요. 이제 돌잔치예요. 이렇게 연락해야 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나 봐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가 시부한테 얘기했는지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참고로 시모와 시부는 이혼하시고 안 보고 사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우가 두 분 재결합시키려고 했는데
시부가 완강히 거부해서 신우랑 시부랑도 연락 안 하는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며느라, 자식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왜 그렇게 경우가 없는지. 너무 상처받지 마라. 내가 들어보니 며느리가 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싶어서 신경 쓰여서 전화했다. 이렇게 저한테 사과하셔서 저 결국 오열했고요. 시모 관련해서도 서로 거리 두고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에게는 늘 따뜻한 말 많이 들어서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네요. 아무튼 시모 신우랑은 그날 이후 연락 안 했어요. 어찌나 스트레스 받던지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하고 마무리가 된 이야기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돌잔치 당일이 됐는데 글쎄 시모가 돌잔치에 신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두 사람이 날선 얼굴로 우리 아이 돌잔치에 왔는데 참 행복해야 할 그날에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그래도 가라고 할 수 없으니 그냥 있었어요. 굳어버려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또 돌잔치 시작 전에 빨리 사진 찍고 아기 컨디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칭얼대기도 하고 결국에는 돌잔치 때 잠시간 하고 겹쳐서 그런지 계속 징징거렸어요. 아이 신경 쓰랴 손님들 신경 쓰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돌잔치 끝나고 다른 가족들 다 가고 신우 시모 남았는데 인사 제대로 안 한다 뭐라 하길래 좋은 날까지 와서 저러는 거 보고 저도 돌아서 언성이 오갔어요. 그리고는 아기도 챙겨야 하고 진도 다 빠져서 더 상대 안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기 씻기고 재우는데 전화하라고 시모 카톡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옆에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했어요. 신우이는 진짜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시모랑만 통화하고 싶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신우가 옆에 듣고 있었고 제가 서운한 점이랑 내 감정이나 상황 얘기하는 거 듣더니 자기도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손아래고 며느리인데 그렇게 소리 높이고 그럼 안 됐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착한 애인 거 아는데 자기랑 그렇게 돼서 본인이 슬프고 힘들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어처구니 없어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사과 요구하길래 저도 말했죠. 내가 소리 높이고 막 나간 건 죄송한데 내 상황 다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 안 한다고 소리 지르신 건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네가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소리를 하냐며 신우랑 시모랑 저에게 막 퍼붓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들이 순하고 얼마나 착했는데 네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신우 역시 저에게 친정 엄마한테 뭐 배웠어? 내가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이런 기본적인 걸 내가 왜 말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 열받아서 그럼 어머님이 사돈알기를 우습게 하려고 가르치셨어요? 어디 감히 사돈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요? 하고 대받아쳤어요. 상황이 많이 격해지니 남편이 옆에서 계속 한숨 쉬면서 그만하라고 해서 그 뒤부터는 입 다물었어요. 분에 받쳐서 더 말할 수도 있었지만 중간에 남편도 괴로울 것 같아서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신우랑 시모가 길이길이 날뛰자 남편이 전화 뺐더니 신우한테 말하더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안 보고 살자. 제발 연 이으려고 하지 마. 남처럼 지내자. 했더니 신우가 네 마누라 잘 교육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라고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그러곤 남편이 저한테도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랑 누나 이상한 거 아는데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너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중재하려고 했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해야 했냐? 꼭 끝을 봐야 하니? 하고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본인 엄마랑 왜 누나 데리고 왔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통화하더군요. 듣기로는 시모 역시 연락하지 말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거실에서 황당해 있다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남편이 청소기 돌리고 식기세척기 돌리는 소리 나길래 제가 먼저 설거지하고 씻을 걸 그랬나? 후회하면서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엌에 갔는데 분유포트랑 아기 젖꼭지 등등 손으로 해야 하는 건 그대로 있네 싶어서 이 부분에서 정 떨어지더라고요. 집안일 나눠서 하기로 했고 제가 하는 부분만 딱 남겨놓았더라고요. 새벽 내내 저는 잠이 안 와서 아기 옆에 누워만 있는데
다른 방에서 자던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테니스 치러 나간 건가? 기가 차서 전화했더니 미리 약속 잡힌 거라 본인이 예약한 거라 뺄 수 없었다고 하길래 그래 잘 치고 오라고 하고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이랑 서로 말 안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나요. 지금 심정으로는 저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아기가 불쌍해서 딱 바로 이혼 결정을 못 하겠어요. 시댁시모의 남편까지 진짜 속 시끄럽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 안녕하세요.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놀랬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후기 남겨요. 일단 남편하고는 대화를 좀 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남편한테 많이 서운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시댁 식구들하고의 문제였고 저를 좀 다독여주길 바랬는데 그때 남편도 힘든 감정이 터졌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까지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댁과 제 사이가 악화되니 점점 지치고 패닉 상태가 와서 그렇게 화를 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가족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고 더 보듬어 줬어야 하는데 하면서 말하는데 저 역시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시모와 신우의 연락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카톡이고 통화건 간에 절대로 답장하지 않고 차단하라고 하네요. 저 역시 그럴 생각이었고요. 어찌되었든 남편이 공식적으로 신우랑 연 끊는 것을 선언했고 더불어 시모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만나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하네요. 남편도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특히 신우는 성격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지 마음대로 굴고 꼭 트러블을 일으켜서 남편이 정말 잘 어우면서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학을 뗄 정도입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자기 합리화가 심한 스타일이라 저 역시 신우가 감당이 안 됐었어요. 저희 아이 돌잔치에 그런 사달이 나서 아이한테도 좀 미안하고 최악의 추억이었지만 그래도 남편하고 잘 마무리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저희 둘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였기에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의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남편하고 아이 챙기면서 잘 살아야겠어요. 많은 조언들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결혼을 한 이상 원래의 가족보다 배우자인 님이 1순위인 건 당연하고 남편분도 그렇게 하고는 있으신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원래 미워도 연 끊으려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존재죠. 특히 신우는 그렇다 쳐도 어머니랑 아예 연을 끊는다는 건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고 남편분이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점은 님도 남편분께 조금은 여유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분의 야속한 행동도 거기에서 나온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큰 틀에선 남편분이 님을 1순위로 두고 있는 게 맞아 보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